이번에는 함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잠깐 뭐 함수를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함수를 이제 제대로 한번 써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쓰는데, 사실은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함수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진 않은데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함수는 쉽기 때문에 그냥 꼭 한번 잘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수라는 거 자체를 설명할 때는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뭐 이렇게 해서 박스가 있고 여기다가 만일에 이제 10을 넣는데 10을 넣으면은 10이 이제 x라고 표현할게요. x에다가 더하기 뭐 3을 해서 나올 때는 13이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리모컨을 사용한다, 핸드폰을 사용한다 이럴 때,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의 겉에, 그러니까 UI 인터페이스를 보고 어떤 기능을 뭐 전원을 킨다든지 뭘 끈다든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무슨 뭐 그 안에 전자화학이라든지 뭐 맥스웰 방정식을 알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걸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단추만 누르면 원하는 기능이 그냥 출력되기를 기대하는 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뭐 간단하지만 훨씬 복잡한 어떤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기대하는 요거의 수준이죠, 보통 유저들은.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어떤 기계인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함수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밖에서 이것도 메인 함수라고 그래요. 이것도 메인 함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함수라는 건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결과물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짜 있고, 프린트 헬로 하고 트 언더바 이렇게만 쳐도 여기 인텔리전스가 이게 헬로라는 걸 함수를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고 끝에 이렇게 가로를 빈 가로를 써줍니다. 이러면 이게 그 함수를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떤 유저가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쓰는 순간 이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출력하길 기대하는 거죠. 해보시면 헬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 복잡한 기능을 만드는 덩어리를 불러온다 그러고, 이걸 또 부르고 싶어요. 한번 더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쓰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두 번 부를 수가 있죠. 어떤 특별한 그 기능을 하는 거, 지금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기능을 하는 거를 요 문구 하나로 이 함수의 내용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부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고, 이제 요게 강력한 게 뭐냐면, 요런 내용이 만일에 전에 했던 반복문이나 조건문과 같이 이제 어울리면 어떤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내가 내려오면서 로직을 타서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반복문을 사용해서 뭐 몇 번씩, 10번씩, 20번씩 반복할 수 있다든지,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프린트 헬로라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전에 했던 식으로 여기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뒤에다 리턴 뒤에 쓰면은 여전히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특징이, 여기에도 함수에도 이렇게 뭐지, 데이터 타입을 적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다 만일에 인트에다가 리턴을 500을 적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뭐 함수 이름을 적겠습니다.
요것도 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요 상태입니다. 순수한 상태면 가장 return num이란 함수를 만들었고 이거를 int니까 int 하고 int a 할게요. int a 하고 요걸 씁니다. 똑같이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d 하고 a를 하면 되겠죠. a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500이 불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함수라는 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함수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return num이라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int 값이에요. int 값으로 했기 때문에 return에서 뭔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500이란 걸 돌려주겠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그렇게 했고 그거를 int 메인 함수는 맨 마지막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특별한 함수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자 정의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int a라는 게 있어요. a라는 걸 선언했고 거기다가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럼 이 불러오는 건 리턴 값을 500을 돌려주는 함수를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 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500을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함수를 만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뭐 돌려줄 필요가 없이 이 안에 내용만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떤 특별한 내가 돌려줄 숫자가 없을 그 반환값이 없을 때 그때는 필요가 없을 때는 보이드를 씁니다. 보이드가 이제 공허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달라져 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땐 보이드를 씁니다. 근데 리턴 값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어떤 리턴을 돌려줄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처럼 오류가 납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이제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뭘 넣어서 출력한다고 그랬잖아요.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넣는 기능을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int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input num이라는 걸 이제 선언했습니다. 여기다 선언을 했고 거기다가 input num을 갖고 왔는데 여기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더하기 10을 했다고 할까요? 10을 아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풋을 방금처럼 리턴 500을 어떤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넘겨준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표시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리턴 이 함수형을 만들었는데 이 함수형에는 반드시 이 안을 채워주게끔 이렇게 파라미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런 상태면 만일에 여기다가 5를 넣어볼게요. 숫자 5를 넣어보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기대하냐면 우리는 리턴 값에다 5를 넣으면 10을 더해서 15가 나오게 기대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1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함수를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여기 안에다가는 뭐 더 매개 변수는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int a 해갖고 두 번째 줘가지고 또 여기다 더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계속 원하시는 만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쓰게 될 거고 그런 형태를 가장 이제 잘 표현해주는 기본 형태니까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기억엔 C샵이나 이런 자바나 그런 애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C나 C++ 계열은 아직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언어라서 이게 이 함수가 주의하실 게 밑에 있으면 아마 오류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를 처음에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인터프린터가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쭉 얘를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러려면 요 값을 쭉 한 번씩 그 컴파일을 걸면 얘가 쭉 내려오면서 뭐 틀린 게 없나 쭉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없으면 쭉 내려오다가 리턴 넘이란 걸 하라고 해갖고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근데 이건 어딨냐? 이건 이 밑에 있구만.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쫙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통은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맨 밑에 놓는데 하다 보면은 메인 함수 밑으로 이제 가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앞에다 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 함수 선언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선언만 하면 잘 됩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다른 언어를 하다가 오시면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 딱 하시다가 오시면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별건 아니고 이렇게 함수 선언을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자바스크립트까지는 함수 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원래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함수 선언 보통 하고 하는데 뭐 최신 언어는 안 해도 되나 뭐 C샵은 안 했나 뭐 기억에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기본형은 그 C부터 이렇게 정통은 이렇게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헤더 파일하고 소스 파일을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CPP만 있는데 .h로 해서 나눌 때 이 함수 선언 이 부분이 다른 그 페이지로 그러니까 옮겨가는 겁니다. 파일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 실행 소스 파일을 구분을 하는데 그럴 때 얘는 글로 가고 얘는 여기 있어서 깔끔하게 앞에는 선언만 짜자작 하고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얘를 따라가 보면 내용이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프린트 이것도 함수인데 이것도 이렇게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언이 많이 돼 있고 이것도 선언만 돼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있고 이건 너무 복잡하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형을 가지고 뭐 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기본형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함수는 보통 사용합니다. 더 복잡한 내용은 차츰 뭐 필요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포인터 들어가고 뭐 이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큰 기본은 뭐 이게 거의 전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그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요걸 가지고 한 번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add number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함수 그 인자값이 하나 있는 거 이번에는 근데 .ptr이 포인트 arr 선언하고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익숙해지시면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요거 이 화살표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int i를 하고 for i는 0 그래서 i는 플러스 일단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int 값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t arr 여기 어떤 그걸 만들어야죠. 그 세 개를 담는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int i 하나 선언하고
i는 0하고 i는 3, i는 뿔뿔 똑같이 해놓고 스캔 F 한번 할게요. 좋은 예제를 같아서 갖고 오긴 했는데 조금 복잡하네요. 막상 해보니까.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안 문제 때문에 뭐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 넣고 20 넣고 30 넣으면 이게 0번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해볼게요. 네, 이번에 다시 10 쓰고 20 쓰고 30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일, 20일, 30일이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네,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int add number라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밑에다 함수의 내용을 add number 요 내용을 쓰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int a 그 해서 그냥 3번 돌리는 그런 어떤 그 뭐죠? 반복문을 썼고 그 안에 어떤 반복문에 그 포인터가 들어오면 값에다가 그 포인터 그 값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증감이죠. 이건 증감. 네. 네. 포인터 연산이 아니고 증감을 해 주는 거죠. 이게 PARR에다가 증감을 하나 숫자를 증감시켜 준 겁니다. 그렇게 된 이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는데 그 전에 숫자를 받아와야 되니까 AR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int0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 그걸 방이 3개 있는 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방이 3개 있는 걸 만들었고 거기다 3번 돌아가면서 스캔F를 3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3번 그 한 번씩 방에다가 뭐 10을 넣고 20을 넣고 30을 넣게끔 이렇게 3번 받은 거고 그거를 이 배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다 10, 20, 30이 들어가겠죠. 그 30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로 요 포인터를 사용해서 포인터에다가 그거를 뿔뿔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해 봤더니 10, 20, 30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제가 좀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그 나중에 그 실제 게임 만들 때 요 비슷한 형식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함수를 가지고 배열과 반복문을 사용해서 어떤 걸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 퀘스트라든지 뭐 경험치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형식을 물론 약간 다르지만 이거를 그 언리얼화해서 쓰면 언리얼화 되는 거고요. 유니티화 쓰면은 유니티화 돼서 쓰는데 구조는 거의 같다. 이게 만일에 뭐 C샵도 똑같아요. C샵 똑같고 나중에 뭐 파이썬을 쓰셔도 똑같고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약간의 문법만 달라요. 근데 거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형식을 잘 알아두시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든 어떤 걸 작업하시든 실제 게임 아니고 다른 작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구조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이번에는 함수 오버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오버로딩은 그러니까 오버라이딩하고는 좀 다른데 나중에 배울 오버로딩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과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지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가지고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기능이 이제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까요? 한번 예제를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int 함수라는 걸 또 선언할 텐데요. add라는 함수를 선언하겠습니다. add의 안에는 int num이라는 걸 줘서 함수를 정의할 건데 num은 print %d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를 하면 여기다가 add를다가 10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return num을 해야죠.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이 잘 출력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항상 여기다 입력을 줘야 되는데 어떤 입력을 할 때 항상 이 정수가 입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만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만일에 사람이 실수로 여기다가 무슨 다른 뭐 문자라든지 뭐 어떤 소수점 뭐 실수 그야말로 0점 몇몇 이런 거를 정수가 아닌 거를 막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걸 할 때 그 사용자가 알아서 정수일 때는 여기다 넣으시고 실수일 때는 요 함수에 넣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소비자 그 사용자들은 불편할 테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상황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파라미터에다가 여기다 다양하게 넣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할 수가 없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차하고 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같은 애들을 썼는데 숫자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함수를 사용할 때 내가 뭘 갖고 와서 원할 때 숫자도 들어가고 문자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하는 거를 그대로 출력하는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숫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능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보면 마찬가지로 플로트하고 %f하고 마찬가지로 잘 되겠죠. (0.05)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출력이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 오버로딩이란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함수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기능을 이제 그야말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의 함수가 더 다양한 상황에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또 하나의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이제 10이 있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갈
어떤 상황이 실수로 사람이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는 이건 다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이 함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하나,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자를 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add 하는데 같은 이름이니까 지금은 전에는 이 어떻게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구분을 했잖아요. 이건 인트인데 캐릭터나 뭐 플롯형으로 해갖고 플롯이 들어오면 얘를 쓰라고 그러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갔다면은 이번에는 인자 값을 두 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 주고 뭐니래 20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숫자가 두 개가 입력이 되면 같은 이름이지만 이 인자를 보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부르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3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add라는 함수를 만일에 갖고 와서 10을 넣으면 그냥 10이 출력되는 기능을 만들었고 10과 그러니까 숫자를 두 개를 넣으면 두 개를 합하는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글자를 넣으면 글자가 나오는 기능을 만들었고 소수를 넣으면 소수가 그대로 출력되는 기능을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그러니까 과적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이제 집어넣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인트인데 이 안에다가 더블을 쓴다든지 더블을 두 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마 이런 거는 오류가 나나? 그러니까 경고까지만 띄워주네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나오는 게 이 숫자가 정수가 아니고 더블이다 뭐 이런 형으로 이제 얘기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류에 가까운 거죠. 나는 정수를 출력하라고 리턴을 줬는데 실수가 나오니까 실수 더블형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형태를 맞춰줘야 될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른 이름이나 다른 어떤 그러니까 개수가 다른 매개 변수, 다른 자료형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뭐 이걸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원하는 만큼 개수를 늘리면 이제 더 다양한 함수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불러도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